권태현 선생님이 마케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세미나를 하려면 제목이 섹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목을 아주 섹시하게 정하셨고 우리가 그 제목에 합당한 대화를 오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어머니의 생태 부활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주 오래된 미래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시작된 것은 5,0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 이전의 시대, 신이 여성이었던 시대, 그리고 모계의 시대의 삶의 방법, 가치, 경제, 정치 참 많이 달랐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이 혈기 문화가 나오고 지배와 복종의 가부장적 5,000년의 실험을 끝내고 그 실험 끝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죠. 지구도 죽게 되었는데 사실 지구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공룡들이 없어졌듯이 우리가 공룡처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없어지면 지구 어머니는 그때부터 다시 박테리아부터 아미바를 만들고 플랑크톤을 만들고 또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리보다 훨씬 진화된 생명체, 생각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우리의 문제지 지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구학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화에는 여신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고, 중국, 한국, 마고 여신이 있고 또 남미에 가면 파차마마, 어디 가나 파차마마라는 어머니께 먼저 술을 올리고 모든 행사를 시작하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인 우주의 자궁,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모든 문화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구학은 또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지구와 함께 이 지구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선 제가 동화를 하나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짧은 명상을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에코페미니스트로서 이 지구 어머니의 생태 부활과 거기에 맞는 인간형은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해왔던 그거를 간단히 나누겠어요. 제가 신학과 정교학을 거의 40년을 공부하고 요 사이 저에게 나오는 결론은 나는 내가 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신에 대해서 알까? 그런데 내가 진짜로 경험해서 아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기에도 그게 살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정말 경험한 내용만 얘기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헤드쿼터로 옮길 생각을 하고 코로나의 선물이 줌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줌 티칭을 옵션으로 신청을 했고 이제 한국에 앉아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암동에 집을 짓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유럽 백인 신학자, 철학자들의 책을 다 버리고 왔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신학자, 철학자들의 책을 읽기 싫어졌다. 그러나 도리어 문학책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상에 대한 책도 버리지 않고
에콜로지나 에코페미니즘, 평화학 이런 데 대한 책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만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35년이나 살았던 미국 대륙, 아메리카 대륙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메리칸 인디안의 이야기인데요. 사랑이 너무 많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에게는 참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머니한테 와서 의논을 해요. 그럼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이 필요한 걸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와갖고 어머니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밭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밭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오셔서 어머니의 과수원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과수원도 주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자식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나중에는 와서 어머니의 팔을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팔도 잘라주셨어요. 그 다음에 와선 어머니의 다리를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리도 잘라주셨어요. 근데도, 그 끊임없는 욕심이 끊이지 않고 그들이 와서 이제 어머니의 머리를 주세요. 이러고 자식들이 왔어요. 그 순간 그 어머니가 12명의 자식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지구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구가 우리의 근원적인 어머니라면 우리 모두가 지구에서 와서 지구로 돌아가죠. 우주의 자궁이라면 우리는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많은 걸 달라고 했고 어머니의 자산만 아니라 어머니의 몸의 일부들도 우리가 다 먹어버렸어요. 바다도 오염시키고 어머니의 핏줄인 강물도 오염시키고 어머니의 살인, 산도 파헤치고 광산으로 파헤치고 끊임없이 파헤쳤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어머니에게 목을 달라는 아이들처럼 지금 지구는 우리 인류는 그 호모 사피엔스의 아마도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구 문명사적 큰 변환점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리 잡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명상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 하루를 보냈을 텐데 한번 잠깐이라도 이 지구 어머니의 그 에너지와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명상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3가지만 하면 명상이에요. 첫째, 스탑. 모든 걸 중지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뭐를 해야겠다는 계획하고 이 모든 거를 중단하는 거 스탑. 그게 1번이고 2번은 숨을 그냥 깊이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그 3번째는 그러면서 나를 깊이 바라보는 거. 스탑하고 숨을 쉬고 바라보는 것. 이것만 하면 어디서 하시든지 여러분 명상하시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은 눈을 감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이런 지구 어머니에 대한 명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모든 걸 스탑하시고 눈을 감고 같이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이 지구에 가득한 생명의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가 내 숨을 통해서 내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숨이 이 빛을 가지고 내 손끝, 발끝까지 전부 가서 그 안에 있는 나의 고통,
나의 힘듦을 어루만지며 거기에 있는 정화될 것을 정화해서 나의 등뼈를 통해서 두개골을 통해서 코로 나옵니다. 그래서 깊이 숨을 내쉽니다. 또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쉬면서 이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에너지, 살림의 에너지가 나의 코를 통해서, 나의 목구멍을 통해서, 나의 식도를 통해서 온 몸으로 퍼져서 나의 세포들이 마치 등불이 켜지듯이 불이 반짝반짝 켜지는 상상을 하십니다. 이 정화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싣고 우리의 등뼈를 통해서, 두개골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주에 가득 찬 생명 에너지, 살림 에너지가 우리의 들숨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의 온 몸으로 스며듭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이 온몸으로 스며드는데 이번엔 더 깊이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까지 이 빛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색체가, 우리의 DNA, RNA가 황금빛 빛으로 불이 켜집니다. 우리의 망가졌던 미토콘드리아, 우리의 끊어졌던 텔레미엄, 이것들이 다시 붙고 치유되고 온전해짐을 상상하십니다. 이 치유의 모든 불순한 찌꺼기들을 우리의 날숨이, 우리의 등뼈를 통해서, 두개골을 통해서, 우리의 코를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두개골의 끝이 문처럼 활짝 열리며 우주의 자궁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자비와 생명력이 다운로드 되는 상상을 하십니다. 이 황금빛 지혜와 자비와 생명의 빛이 우리의 발끝으로부터 마치 충전기가 충전되듯 우리의 무릎으로 우리의 성기가 있는 1번 차크라로 우리의 단전이 있는 2번 차크라로 그리고 우리의 태양총 갈비뼈 아래에 3번 차크라로 그리고 우리 심장이 있는 4번 차크라로 우리의 목이 있는 5번 차크라로 그리고 우리의 미간 사이에 있는 지혜는 6번 차크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개골 7번 차크라까지 우리가 배터리 충전되듯이 이 생명력으로 온전히 충전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이 생명의 빛, 평화, 생명의 힘을 감사하며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고
명상을 끝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고 왜 여기에 있게 됐고 이제 여기로부터 어디로 가야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서양 사상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서양에서 공부한 사상 중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21세기에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에코페미니즘입니다.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이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 여성이 해방돼야 되는 페미니스트들과 이 지구 죽임의 산업 문명 속에서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에콜로지스트들이 만나서 페미니즘이 상상하는 세계와 가치, 이 딥 에콜로지스트들, 심층 생태학자들이 꿈꾸는 비전이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 하는 그 방법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린 동맹을 맺자. 그래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1976년에 프랑스의 여성 철학자 프랑스와스 드본느라는 철학자가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환경과 자연과 지구를 생각하는 분들이 에코페미니즘에 조인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에코페미니즘이 보는 우리들의 병의 진단은 가부장적 자본주의입니다. 가부장제는 지배와 종속에 근거한 위계성의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지배하고 종속되는, 그리고 우리의 계층과 계급과 성과 종족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은 우리의 교육, 우리의 정치,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회, 우리의 문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계몽주의 이후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뭐 니오리버럴리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요새는 터보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래요. 막을 수도 없는 정말 터미네이터 같이 달려가는 이런 자본주의, 무한 경쟁, 무한 생산, 무한 소비, 이거를 광고와 수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화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우리의 입맛을 바꾸고, 이 뷰티 산업은 우리 여성들과 이제 남성들까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지, 성형을 통해, 화장품을 통해, 패션을 통해 그렇게 해야 나는 존재감이 있는 인간이 되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지구가 살아남을 수 없는 문화적 상상력입니다. 지구는 이러한 무한 생산, 무한 소비, 무한 경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려면 우리는 7개 반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지구에 나타난 역사는 이거를 24시간이라는 시스템으로 상상하면 자정 5초 전에 나타난 스피시스가 인간입니다. 이 5초 전에 나타난 이 종족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죠. 그 전에 나타난 식물들, 동물들은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동물도 먹기 위해서
다른 동물을 사냥하죠. 그러나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냥하지 우리처럼 욕망을 위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불필요한 끊임없는 욕망을 위해서 현재 인간은 그렇게 사냥을 합니다. 고대 인간은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먹고 자기의 가족을 먹일 정도만 사냥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pleasure hunting,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사는 종족이 아니고 많은 경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사는 종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가장 가난한 민중들도 깨끗한 식수가 없는 곳에 코카콜라는 있습니다. 그들은 물은 못 마시지만 코카콜라를 마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식민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리버럴리즘의 원조, 하약이라는 경제학자가 이걸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모든 경제학은 인류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약은 아예 자기의 글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내 브라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브라더를 보호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하약은 거기에 대해서 no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브라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있지 않다는 게 하약의 경제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지키지 않는 경제학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런 경제학이 나오게 된 데는 인간학이 있어요. 계몽지 이후에 나온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성의 끝까지 가면 우리는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성은 우리의 몸,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감정을 무시한 이성을 얘기했어요. 인간은 그렇게 빛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아버지나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연은 마치 가장 악독한 위키드 위치와 같다. 네가 그녀를 더 많이 강간할수록 그녀는 자기의 비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거는 마녀 사냥을 해왔던 서구 유럽의 문화적 상상력이에요. 근데 자연은 그렇게 못된 위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녀를 정복하는 게 산업화였고 사이언스, 과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걸 지배하는 인간, 특히 인간 남자, 특히 인간 백인 남자, 그들이 만든 교육, 과학, 경제, 그들의 휴머니즘 속에서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졌고 우리도 그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 이러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과의 관계, 여기에 나오는 신은 가부장적 남자신이죠. 유일신, 창조주, 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 지고의 존재, 최상의 존재, 남성으로 상상되는 그런 신이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은 지금 경제위기, 기후위기, 식량위기,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될 앞으로의 전쟁은 물전쟁과 식량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에서 살아남을
종자들이 많지 않고 토종들만 살아남겠죠? 그 몇백만 년에 걸쳐서 그 토양에서 적응을 해온 이러한 씨앗들만 살아남겠죠. 그러니까 식량은 굉장히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MO로 만드는 많은 식량들은 영양가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기후위기에 이 GMO들이 어떻게 견뎌나갈지 아무도 모르고, GMO를 먹은 소들이 광우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GMO를 먹은 인간은 어떤 병이 걸릴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이러한 문화적 상상력에 있었던 세계관과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철저한 이원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남녀가 다르고 자연과 인간이 다르고 신과 인간이 다르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이원론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플라톤이 이원론을 만들었다면 육체와 이성이 이렇게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를 존재의 사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존재의 사다리의 끝에는 남성 신이 있고 그 밑에는 히랍의 자유인 남자, 히랍의 자유인 여자, 히랍의 자유인 어린이, 노예 남자, 노예 여자, 노예 어린이, 그 밑에 동물, 식물, 광물. 이게 상상력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온 상상력.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기서 컴퓨터 논리가 나왔죠. A는 넌 A가 아니에요. A와 넌 A는 같아질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컴퓨터 논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원론의 세계의 끝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있는 게 동학과 주역과 유용모의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A와 넌 A는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A가 극으로 가면 지옥의 얘기처럼 양이 극으로 가면 음이 되고 음이 극으로 가면 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 안에는 이미 음이 들어있고 음 안에는 이미 양이 들어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고 이건 순환되는 거고, 그리고 선불교의 가르침처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우리는 단독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그 키에르 케고르트가 쭉 내려오는 단독자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자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지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드라의 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게 더 지금 현대 물리학하고도 맞는, 현대 생물학하고도 맞는 인간관입니다. 이 인간과 자연 속의 위계 질서. 근데 서양의 언어를 보면요, 참 재밌어요. father는 라틴어 파터에서 나왔는데, 그 파터에서 father도 나오고 패턴이란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패턴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그 아버지는 이 피라미드 상위에 있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마터에서 마더하고 매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존재 사다리의 밑바닥, material, 흙이에요. 이게 우리를 지배한 문화적 상상력이죠. 그래서 자연은, 이 땅은, 지구는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여성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Mother Earth라고 하지 않고 Father Earth라고 말했다면, 지구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하고 지구 아버지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구를 망가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무서워서. 근데 엄마는 봐주니까. 엄마는 용서해 줄 거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 경쟁에 그 안에 있는 인간형이 뭡니까? 내 이익이 최고라는 거죠.
개인, 승자 독식, 억울하면 출세해라. 근데 우리가 고대 모계 문화를 보면 이렇지 않았어요. 어린이와 약자가 존중되는 문화였습니다. 공동체가 가장 공동체의 상생과 정말 상부상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모계 문화들을 공부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농업 중심으로 풍요한 문화였고, 그 다음에 군인은 수비군만 있었지 공격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격성을 주로 스포츠와 예술로 승화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근데 우리는 다시 어머니 중심적인, 할머니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지아 선생님이 쓰신 그 동학 이야기에서 보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엄마 마음. 엄마 마음이 있어야 세상 바꿀 수 있다. 모든 새끼들을 먹여야 되는 엄마 마음. 밥이 하늘이라는 걸 깨닫는 그 마음. 바로 먹는 것이 하늘이라는 걸 깨닫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참 여자의 월경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 우주의 모든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무한 생산, 무한 소비를 하고 있는 이 문화의 우리의 욕망의 문화는 전 세계 영성 전통에서 내려오는 수도원의 전통, 자발적 가난,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는 삶, 수도원적인 풍성한 삶,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쟁 멘탈리티로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전쟁을 역에서 감사합니다. 평화력으로 바꿔야 할 시간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Anatomy of War, 이 워의 해부학, 전쟁의 해부학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이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처음에 나랑 다른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우리 남한과 북한, 너희들의 그 자본주의, 너희들의 그 공산주의 나는 싫어. 처음에 막 싫고 불편함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심화되면서 이게 혐오되고 그 대상이 적이 됩니다. 애니미가 돼요. 세 번째 전쟁의 논리는 그 적을 타파해야 평화가 옵니다. 이게 그들의 전쟁 논리예요. 근데 웨스턴 메디슨, 암을 치료하다가 병을 치료하는 항생제를 쓰는 코로나 백신으로 막 우리를 조종하고 싶은 이런 서구 의학과 서구의 치유 방법은 굉장히 전쟁 모드입니다. 암세포를 죽여라. 레디에이션을 쐬어라. 근데 평화의 아나토미는 굉장히 달라요. 평화는 그 타자에 대한 그 불편함을 호기심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타자가 왜 꼭 불편해야 되냐? 너랑 다르다는 거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타자에 대한 그 불편함을 호기심으로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고, 타자에 대한 혐오와 그 적대적인 대상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enemy making이 아니라 friend making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인터넷에 한 사진이 떠돌았죠. 유대인 남자와 팔레스타인 여자가 애인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벽에서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여자는 히잡을 쓰고 유대인 남자는 이 유대인 모자를 쓰고 그 벽에서 키스하는 사진.
두 개의 깃발을 들고 그 사진이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래서 틱나은 스님도 그랬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유치원부터 같이 다니게 하면서 걔네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해라. 그래야 그 나라의 문제가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에니미를 프렌드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전협정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니미는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름을 서로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톨러런스를 넘어서 코엑지스턴스, 같이 공존하고 코셀리브레이션, 같이 그걸 축하해. 우리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더 창조적이 되고 우리가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그쪽으로 우리가 코엑지스턴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이게 평화의 아나토미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이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제가 젊은 여성들하고 또 젊은 남성들하고 얘기하면 요새 연애가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남자애들은 성희롱으로 걸릴까봐 무섭고 여자들은 헤어진다 그러면 보이프한테 맞아 죽을까봐 무섭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정말 자기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화여대에서 7년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친했던 교수들을 만나면 우리 기독교학과 교수들도 만나죠. 현경 선생님이 이화여대에 있을 때는 그때는 무릉도원이었어요. 지금은 학생과 교수 사이가 전혀 그 정말 사제지간의 그 애틋한 사랑과 끈끈함 이런 거 사라진 지 너무 오래고 교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요새는 교수와 학생끼리 막 이제 고소하는 문화가 캠퍼스에서도 팽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40대 이상의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술 취하기 전에 그 남자와 술 취한 후에 그 남자가 너무 달라요. 많은 경우 한국의 40대 이후에 많은 남자들이 술 취하기 전과 후가 지킬도 하이드처럼.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지금 코리아 인트로덕션 투 코리아 101 하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왜 이런 걸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서로 이 젊은 세대와 만나는 세대. 근데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하에서는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깊은 유대를 시스템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는 존엄을 지키고 호모사피언스가 파괴될 때 마지막 증언자로 존엄을 지키고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날들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또 존재 자체가 희망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죽는 날 죽더라도 정말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우리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 다음 세대쯤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희망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 또 종교와 영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3%의 의식이 바뀌면 문명 자체가 바뀐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미련해서 극도의 위기가 오지 않고는 우리의 의식이 상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아직 우리가 기후위기를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이 기후위기의 체감 온도, 인류의 멸망이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체감 온도가 깊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점점 가까이 올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의식도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내셔널 인터페이스 피스 카운슬에서 달라일라마 존자님, 비숍 투투, 노벨상 받으신 세계의 어른들하고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걸 만드신 다니엘 고메스 이바네스 교수님이 과학자셨어요. 생태과학자. 근데 그 자기 사제를 그리고 이분은 생태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버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세계 평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자기가 과학자로 봤을 때 우리는 티핑 포인트를 벌써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학자로 보기에도 오직 인간 의식의 힘, 인간 영성의 힘으로 이거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전 재산을 털어서 평화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이 세계에 줄 수 있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리소스를 동학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열심히 동학 공부도 하고 수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균세를 쓴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이랑 한 2주 동안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배 위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문명 인류학자시잖아요. 모든 새로운 문명,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명은 반도에서 나왔다. 근데 자기가 세계 문명학자로서 봤을 때 Next peninsula is Korean peninsula. 다음 반도가 한국 반도다. 너희가 북한하고 통일이 안 돼도 어떻게라든지 정전협정을 하든지 뚫어서 북한하고 철도를 놓든지 어떻게라도 북한하고 뚫으면 다음 세계에 문명의 사인, 리드를 할 수 있는 반도가 한국 반도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너희들이 하길 바란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이 작은 한국, 이 나라에서 나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빛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뉴욕에 사니까 이걸 체감하는데, 티파니, 루이비통, 샤넬, 42가에 있는 전광판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우리 BTS, 블랙핑크, 그리고 우리 애들이 전부 뷰티의 상징이고 모델이에요. 이게 정말 제가 자랄 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 외국인 백인 여자 모델이었잖아요. 근데 전광판에 올라오는 게 우리 모델이고, 그리고 파리에서도 지금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 30대 1이래요.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한국어 학과를. 그리고 지금 몽고에서는 애들이 거의 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놀랐던 게 제가 이번에 정말 민족의 대이동 같은 큰 이사를 했는데 제 이삿짐을 날려주는 남자들은 다 몽고 남자였고 제가 집을 짓고 건축 대청소를 하는데 와서 청소해주는 여자들은 다 몽고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나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저는 우리의 이 DNA, 우리의 무의식 안에 깊이 들어있는 한과 흥과 정이 저는 이거가 앞으로 세계를 구원할 문화적 코드라고, 영성적 코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 수출해야 될 게 이 한과 흥과 정인 것 같아요. 김지아 선생님이 힘금일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한이
썩어서 발효돼서 나온 게 그 하얀 그늘 같은, 그게 한국의 흥이고 한국의 정이고 한국의 미학이다. 그래서 저는 21세기의 인간의 모델은 굉장히 여태까지 산업의 역군이었다면 21세 인간형은 저는 미학적인가? 영성적인가? 제 책의 제목이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런 책을 제가 썼는데 저는 19세기가 진의 세계고 20세기가 선의 세계라면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 문화의 원동력이 전 21세기는 미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굉장히 두렵게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처럼 무서운 건 없는 거죠. 그래서 T.S. 엘리엇도 그랬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이다. 그리고 선의 세계, 20세기의 그 수많은 전쟁과, 그래서 우리가 UN도 만들고, 뭐, 인권, 헌장, 이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런 걸 다 만드는 20세기. 우리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맹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1세기는 우리가 얼마나 무의식의 욕망에 끄달리는 존재인지,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섹슈얼리티, 센슈얼리티, 우리 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몸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면서 이성의 힘으로 문명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그런데 아름다움은 참 이상한 거예요. 아름다움은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내 가슴을 그냥 열게 해요. 이 가슴의 힘이 저는 미의 힘, 영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인간이라는 거는 이성과 감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성, 무의식을 초월한, 그걸 다 끌어안았지만 수직 상승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래서 아까 이 지구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원조가 서양에선 토마스 베리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21세기를 구원할 인간형은 샤마닉 퍼스널리티, 무당 같은 사람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명을 바꿔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동학에서 제사를 할 때 향리를 바꾸잖아요. 나를 향해서 제사를 하고, 우리 모두가 한울림이고, 우리가 한울림을 모시고 이 힘으로 우리가 살려나갔고, 그러니까 이 동학에서 한살림 운동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저는 저의 에코페미니즘을 에코페미니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살리미스트라고 불렀어요. 저는 한국이 세계에 가지고 나갈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살림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저는 너무 비전이 약하다고 봐요. 살리미스트가 페미니스트보다 1000배는 더 강렬하고 강한, 그녀가 나타나면,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게 살아나고 모든 게 생생해지고 모든 게 컬러풀해지고 모든 게 자라나고, 그의 존재 자체가 햇빛처럼 다른 사람과 사회와 어떤 구조와 농사와 동물과 정치와 경제를 가장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사람? 저는 이런 모든 남녀노소를 살리미스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21세기의 문명은 19세기의 한국의 신종교의 많은 스승들이 얘기했듯이 여성성, 모성성의 회복인 것 같아요. 근데 여성성, 모성성은 꼭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 안에도 굉장히 깊은 그녀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외국에서 40년을 공부하고 교수로 있으면서
서양의 사상과 서양의 종말을 체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가부장적 문화적 상상력에서 남성성에서 여성성으로,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사고에서 자연, 이 지구 중심 사고로 옮겨가는 이 사고의 전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양에서 동양으로, 남성성에서 여성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게 21세기 인간형이 갖고 있는 코어 밸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이제 매주 동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영모 선생님을 발굴을 해서 유영모의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자, 종교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한국 정말 이 사슴뿔을 가진 광개토왕, 우리는 신정정치였잖아요. 박혁교서도 그렇고. 우리의 선조들, 시조들은 다 무당이었어요. 거기부터 명면이 내려오는 이 힘을 동학에서 굉장히 서양과 동양을 다 종합해서, 그리고 유영모 선생님은 뭐 힌두이즘, 도덕경과 불교와 기독교를 다 통합하고 넘어가면서 CR 사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21세기에 맞게 융합하고 통합해서 신학과 철학의 용어가 아니라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용어로, 그리고 영화적인 용어로 이걸 세계로 갖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신학적 글쓰기는 그만하고 소설과 극작과 시를 쓰고 그걸 영화로 만들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깊은 영성과 미학을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결국 많이 웃고 춥지 않은 인간이, 춤추는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21세기로 넘어가는 인간은 바로 이런 인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상배 농부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기억해야 정말 이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말, 전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나누는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죽는다. 죽음의 평등함인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어떤 인간이 된 거 상관없이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수피즘에서는 이거를 아주 우리 정신 차리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여름 들판에 치는 벼락 같은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인지하는 인간, 죽음을 인지해야 욕망의 절제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동물이다. 저는 점점 요새 그걸 느껴요. 인간은 포유류라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는 건. 포유류는 다 모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막 케르케고르라든지 그 서구의 실존주의자 알버트 까뮈나 사르트 이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단독자 어토노머스한 그 남성상을 보면, 해밍웨이도 그랬죠. 보면 정말 자기의
포유류성을 잃어버린 얘기가 아닌가. 우리는 다 모여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은 사과나무를 심는 자. 저도 정원의 메타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2권이 정원의 이름이 들어가요. 제가 이슬람 17개국을 순례하고 쓴 책 이름이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에요. 우리 모두가 100만 가지 다른 꽃으로 각자 나름대로 피어나는 게 평화다, 화엄이다. 그래서 저도 이 정원의 메타포가 굉장히 파워풀한 메타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제가 뉴욕에서 한 일이 컬럼비아 대학은 교수들한테 너무 좋은 집을 줘요. 근데 제가 일부러 맨 위층 집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옥상 전체를 도시농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든에서 사과도 나고 포도도 나고 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먹으려고 내일이면 읽겠지 그러면 그 전날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렇게 도시에 새가 많고, 그 학생들하고 또 막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컴포스트 통을 넣고 흙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옥상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원국가 정원도시가 되는 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정경 선생님이 백인 남성이 아니라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백인 남성으로 이 시기에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문명을 망친 컬렉티브 죄책감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의식이 깨어난 사람이라면. 그걸 넘어가는 게 그들의 일이고. 40대 이상이랑 왜 술을 먹었을까? 제가 목표를 정했어요. 한국 와서 1년 만에 남자친구를 구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술을 먹어야 이렇게 본성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비포와 애프터의 남자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난 이거 정말 연구해야 되는 것 같아. 한국 남자들이 왜 술 먹기 전하고 술 먹기 후가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교수님 같나요? 네, 저는 일관적이에요. 술 안 먹어도 취해 있고 먹어도 취하고, 근데 일관적으로 취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이프렌드를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40대 이전.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교육. 근데 이제 아버지는 자유를 주고 어머니는 혼육을 줬다. 근데 이게 참 기독교에서도 좀 메타포로 하나님의 본성이 뭔가, 그럼 자유와 사랑.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남성성으로 많이 표현이 됐고,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의 모성성으로 표현이 됐는데, 저는 거기다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창조성. 만들어내는 힘.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라는 말이 참 오늘의 어록이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충분히 아파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기후위기로 고통하는 게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이 진화가 덜 돼서 충분히 아프지 않고는 깨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 너를 기억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통증, 너를 해방하는 신호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쎄 예술가는 옳고 그름에 근거한 예술? 예술가는 옳고 그름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